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에서 서해상으로 다연장 로켓포 4발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들어 12번째 발사입니다. 이에 미국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제재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미국은 올해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규탄 성명 채택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의 강도가 격해질 위험도 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긴장과 위험을 끌어올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브라질과 캐나다가 각각 올해 말까지 자국 석유 생산량을 하루 30만 배럴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국제공조의 일환입니다. 이번 강요회의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축유 방출을 공식 승인하는 등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이바지했습니다. 문 장관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석유 및 가스 분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요회의 참여국들은 국제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에너지 안보 보장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초래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국제에너지기구 참여 권한은 제한하며 우크라이나를 특별 초청국으로 초대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시장 영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그룹의 획기적인 리튬 투자에 힘입어 포스코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사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게 되었습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배터리에서 양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25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오는 2024년에 전기차 약 22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9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착공식을 가진 연산 2만 5천 톤의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공장은 올해 추가 투자를 통해 2024년까지 연 5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광양의 포스코 리튬 솔루션 광성 리튬 공장에서는 2023년부터 연 4만 3천 톤의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LG와 SK 등 4대 그룹 계열사들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기존엔 관련 기업의 지분을 투자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최근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에 대해 김상균 교수는 그동안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이를 투기의 수단으로만 활용했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활용처가 늘어나면서 화폐로서의 통용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대기업 입장에선 기존 원화나 달러화를 대신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통용된다는 건 높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간편해집니다.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200만 원 이하로 반품할 때 반품 환불 영수증 등으로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세관장 사전 확인을 받고 수출 신고하거나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관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급 간소화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2022년 상반기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67명으로 채용 분야는 금융사무와 ICT 데이터입니다. 금융사무 분야는 수도권 36명과 비수도권 24명으로 구분하여 60명을 채용하며 ICT 데이터 분야는 전문인력 7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 및 근무지역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4월 7일 오후 2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신용보증기금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월 25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